또 이제 내 집 마련을 또 한 번 했다고 또 이게 끝이 아니죠. 보통 이제 갈아타기를 중간에 한 번 하는데 뭐 진짜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 갈 시간이 된다, 학교 갈 때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 좀 갈아타는데 갈아탈 때 하락장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어떤 점에서 하락장을 추천해 주셨나요? 제가 처음에 그 17평에서 살았을 때 그 단지 안에서 이제 하나 큰 평수를 보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격 차이가 한 6천만 원 정도가 났었어요. 17평이었고 22평이었는데 22평으로 가려고 했을 때. 네. 근데 이게 지금은 가격이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을 더 줘야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보다 한 2배 이상의 돈을 더 줘야 지금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그 네이버 부동산의 PC 버전으로 보시면 그 집주인들이 내놓은 호가에서 올랐거나 내려갔던 거를 5천만 원 그리고 뭐 그 화살표로 그쵸, 빨간색, 맞아요, 파란색으로 맞아요.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5억에 내놨는데 계속 안 팔린다. 그리고 만약에 매도자분이 급하다 이런 경우는 화살표로 뭐 500만 원을 깎아놓는 네. 그 화살 표시가 있죠. 네.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은 게 내가 살고 있는 뭐 3, 4억대 아파트는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 하는데 근데 내가 갈아타고 싶은 뭐 예를 들면 8, 9억대 아파트다 이러면 얘네는 호가가 오를 때 뭐 5천만 원 플러스 막 많게는 뭐 1억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내려갈 때도 사실 얘네가 내가 살던 아파트보다 좀 많이씩 내려가거든요. 막 3, 4천만 원씩 내려가고 그리고 꼭 팔고 싶은 집은 거기서 또 더 깎이고 이런 식으로 좀 되다 보니까 이런 장에서 갈아타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장일 때보다 갈아타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줄여가면서 좀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과연 하락장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 기다리다가 영영 집을 못 사는 게 아닐까라는 또 그런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하이님, 지금 같은 시기 갈아타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갈아타기는 그러니까 실거주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죠, 실거주 관점이죠. 되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못하고요. 실거주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내 예산에 맞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게 어차피 내가 거기서 오래 살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장기적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기 좀 전이라거나 아니면 뭐 학교가 바뀌는 그러니까 중학교를 간다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갈 때 이럴 때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상승장, 하락장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시장이 안 좋고 그래서 상급지와 그렇지 않은 곳의 가격의 격차가 좁혀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 삶이 또 그렇게 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내가 갈 수 있는 곳 중에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네,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은 보통 아이가 예를 들어 7살 때, 6살 때 이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거기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지역이 이제 올바르게 선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괜찮거든요.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면 오히려 더 못 옮기기 때문에 내 예산 안에서 맞는 데로 옮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가격의 격차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단지 안에서 평수를 넓혀가고 싶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평대는 매매가가 5억인데 25평이 5억이에요. 근데 33평이 6억이야. 막 이래요. 그럼 33평 가야지. 그치. 그건 이제 코크님은 이제 이런 걸 아는 거죠.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범위가 굉장히 좁혀져 있어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단지 그 평형 아파트 값만 계속 보고 맞아. 이러거든요. 맞아. 그랬어요, 저도.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혀서 보는 거예요. 특히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살고 계신데 내가 좀 넓히고 싶다. 그럼 내가 지금 25평에 살고 있는데 30평대로 넓히고 싶고 30평대 살고 있는데 40평대로 넓히고 싶다. 그러면 같은 단지나 아니면 인근 단지의 각 평형별 가격을 잘 살펴보시고 그 격차가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작다.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이면 갈아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은 그럴 때가 갈아타기 적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상승장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금도 심심찮게 있기 때문에
평수를 넓히면서 갈아타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요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제가 그러니까 투자 공부하기 전에 네. 갈아타기 할 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방금 전에는 25평 5억이고 뭐 30평이 6억이면 제가 바로 6억짜리 사야지라고 했지만 예전에 저는 그렇게 얘기해줘도 33평? 청소하기 너무 넓어. 청소도 안 하면서. 청소도 안 하면서 33평 관리하기 귀찮고 너무 넓고 집에 가면 애들이 청소하고 있어. 엄마 누워. 아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 또 제 주변도 물어보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언니 이거 그냥 조금 돈 더 주고 이렇게 30평대로 가도 돼. 아니 내가 혼자 사는데 굳이 30평을 뭐하러. 그런 게 좀 이렇게 기준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세요. 실제 사례인데 수도권에서 한 24평이 3억 초중반 그리고 33평이 3억 후반 막 이랬던 경우도 있고요. 한 5천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무조건 이제 큰 걸로 가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나님 말씀하신 거가 사실 지금은 매매가가 1억에서 1억 5천 이상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5천만 원 비싸게 더 주고 사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익은 1억에서 1억 5천 더 이익을 얻은 거니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사례가 아직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40평대가 그래요. 40평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요가 충분히 40평도 받쳐줄 수 있는 곳이라면 40평대의 평당가가 굉장히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노려봐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주바다님이 그때 당시에 내 집 마련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제가 그때 했던 게 한 4년 전이에요. 그때는 사실 매물이 지금처럼 없진 않고 좀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데는 뭐 부동산 사장님이 뭐 10개씩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뭐 그때도 사실 역세권에 좀 인기가 많은 아파트들은 매물이 없긴 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 사야 되고는 했었는데 그 바로 옆 단지는 또 매물이 막 쌓여가지고 바로 옆인데 네, 그런 시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든 매도자 우위 시장이든 어찌됐든 내가 집을 사야 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이게 매도자 매수자 우위 시장에 이걸 판단하는 게 또 초보인 경우는 처음 사신 분들은 그런 걸 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요런 그 매수자 우위 시장과 매도자 우위 시장 그 시장별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뭐 주의한다기보다는 저는 뭐 지금같이 매도자가 갑이고 매수자가 을인 뭐 지금 그런 시장이 약간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시장에 좀 저는 임장도 잘 안 가요. 네, 오히려 되게 약간 정말 차디찬 시장 겨울에 막 눈 오는데 차디찬 시장일 때 제가 만약에 그거 갔을 때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 뭐 바쁘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뭐 전화만 해봐도 이 사람이 전화로 이제 요새 매물 뭐 이게 네이버에 나온 거 이거 어떠냐 매물 몇 개 있냐라고 할 때 매물이 이제 거의 없거나 또 그 사장님이 되게 저한테 통화할 때도 빨리 끊고 싶어하거나 퉁명스러워.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저는 안 살 거면 끊어.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여기 분위기가 좀 그렇구나라고 하고 안 가고요. 만약에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매물을 뭐 5개에서 10개 보여줄 수도 있고 정말 저를 반겨하고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럴 때 할 때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 2천만 원 더 이제 싸게 싼 가격에 왜냐하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또 그게 오래 걸린 물건도 있어요. 6개월 동안도 안 팔린 물건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가격 협상을 할 때 우위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동안 지금도 서울이 되게 뜨겁지만 이게 아까 뭐 제주바다도 얘기했지만 2018년 초에는 되게 또 안 그랬거든요. 여름엔 또 뜨거웠고 겨울엔 또 이제 좀 약간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내가 지금 휩쓸려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휩쓸리지 않고 좀 그것만 하더라도 강남 같은 경우는 진짜 막 1억에서 2억까지는 내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일반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몇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휩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이럴 때일수록 좀 약간 본인이 좀 자중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차가워지면은 더 떨어지겠지 하고 안 가요. 그렇죠. 관심 없죠. 네, 근데 사실 그걸 좀 반대로 가는 게 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투자라면은 그런 거를 파악해서 아 여기는 좀 뜨겁고 나중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집 마련인 경우는 그 마음을 잡기가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그거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KB 관련된 심리 매도매수자 심리지수 이런 거 투자들 이런 걸 보는데 이런 거 말고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내가 전화하는 부동산이 유난히 퉁명스럽다거나 집이 없다거나 실제로 갔는데도 볼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내가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고 내 집 마련이어도. 네, 내 집 마련이어도. 근데 아니면 사실은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런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이제 거주하기 좋은 집 그리고 직장과 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이제 그 우선순위에 맞는 집들을 그냥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맞는데 예산에 맞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으면 사실은 이렇게 뜨거울 때보다는 좀 이렇게 차가울 때 이렇게 보는 게 그건 전화하면 부사장님이 이렇게 되게 반겨하고 또 집도 많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할 때 사는 게 저는 좀 그렇게 좀 그러니까 만약에 초보분들은 그게 좀 어려우면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제주바다님이 내 집 마련 스토리를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내 집 마련하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을 제가 처음에 이제 경기도 광명으로 했는데 네. 저희 남편이 굉장히 서울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했었어요. 아쉬워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봤던 서울 집들이 다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맞아요. 영등포구도 가셨고 네. 뭐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네, 그때 네. 새 아파트도 보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그 선택한 집도 안 오른 게 아니라 한 2억 이상 그래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돈적인 부분에만 너무 가려서 우리가 누렸던 그런 편익을 완전히 그냥 잊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 이제 네. 내 거 2억 오른 건 당연한 거야. 네. 쟤는 4억 올랐으니까. 네. 근데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네.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저희가 검토했던 것 중에서 제일 출퇴근 거리가 짧은 아파트였어요. 10분이면 갔거든요. 회사를. 근데 그래서 싫어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돈적인 부분이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외에도 어쨌든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가족이 중요한 게 뭔지도 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한 이후로 그 이후로 또 특히나 부동산에 더 관심을 많이 네, 가지시게 맞아요. 돼서 네, 지금 네, 이렇게 네. 얼굴 활짝 피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미움을 얻으셨네요. 맞습니다. 물론 남편분께서 더 서울로 가지 못한 걸 아쉬워하긴 하셨지만 물론 이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주바다님도 좀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글을 봤을 때 그 복귀를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봤던 그 단지의 그 가격과 그리고 2016년 당시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그거를 단지별로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얘네는 왜 올랐을까 얘네는 왜 안 올랐을까 이거를 정리를 쫙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 보고 와 복귀를 정말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아쉬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거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뭐 그 가격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곳들이 막 갑자기 2배 이상 막 어쩔 때는 뭐 2배, 2.5배 정도만 올라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기존에 이제 많이 다녔던 곳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런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겠다. 이런 걸 좀 많이 배웠었는데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이제 서울 쪽에 좀 새 걸로 갔어도 좋았겠다라는 이제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건 좀 결과론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왜냐면 네, 많이 오른 게 지금 보이니까. 네. 이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좀 더 좋은 선택해서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집을 사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관심을 갖게 되셨으니까. 앞으로 지금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 되게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사실 우리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좀 영향을 주는데 제 동생이 사실 지금 그 용인 수지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지금 아기를 갖고 있는데 동생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와이프가 반대하고 청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하고
그리고 뭐 돈이 좀 부족하고 이런 이유로 계속 미뤄서 지금 한 1년째 미루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공부할 시간 없고 뭐 이러니까 이걸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치여서도 또 결정을 계속 못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주변에 보면 그 로또 청약 이거 바라보고 계속 내 집 마련 미루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너나님, 너나이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건 선택의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필수의 부분이고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라면 잘 모르잖아요, 본인이. 그걸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잘 모른다는 거. 아까 말한 청약 같은 경우도 사실 점수도 안 되고 희망 고문하는 분도 있거든요. 계속 안 될 건데. 그리고 계속 시기가 늦어지니까 또 집값은 오르고 그러면 이제 마음적으로 되게 또 상처 입은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그나마 제주바다님은 이제 내 집이 있는데 좀 덜 올랐다고 속상하지만 아예 없는 분들 같은 맞아요. 경우는 맞아요. 더 네.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몇 억이라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래도 공부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옆에 계신 뭐 너나님이나 하는 내 집 마련 강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 통해서 뭐 몇십만 원이지만 또 이걸 통해서 내가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몇 억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돈이 모르겠어요. 중개비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사실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저는 너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아까 두 분이 뭐 사실 남편분이랑 두 분이 얘기해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대로 좀 공부하고 잠깐 배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배워가면 훨씬 더 길이 보이지 않을까. 지금 너무 막막한 상태에서 오래 있는 거는 별로 현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나님은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이 안 된 분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내 집 마련이 조금 늦어진 분들도 많이 만나뵙게 되고 또 이제 내 집 마련을 잘 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뵙게 되고 운 좋게도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모두가 다 하나의 그냥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도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혼집 전세에 들어가서 살 때 2014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2억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의 매매가가 2억 3천이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만 있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서울 마포에 있는 거고 지금 그 아파트가 8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나중에 투자를 시작할 때쯤 돼서 이거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쓰렸죠. 속상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정신 차리고 너바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나보다 경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너바나님한테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픈 기억이나 시행착오를 좋은 쪽으로 턴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내 현실이 지금 당장 마음에 들지 않고 막 후회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진짜로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교훈으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찾고 공부하시고 저희 이런 팟캐스트 방송, 유튜브 영상 뭐 그다음에 저희 카페에 있는 좋은 글들 이런 거 다 저희가 너바나님, 저 코크님 이렇게 시간 내서 다 만드는 것도 그런 마음 때문이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의 같은 것도 들어보실 수 있으면 또 들어보시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어요.